그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먼저 한 시대를 떠올립니다. 흑백 스크린 필름 속 먼지, 그리고 그 화면 한가운데서 늘 책임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 최무룡. 본명 최알련. 1928년 3월, 아직 나라는 이름조차 온전히 갖지 못했던 시절, 그는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부드러울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총성과 함께 시작된 유년. 그가 태어난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좁았고 겨울 바람은 방바닥 틈새로 스며들듯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어린 최알련은 유난히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장난감 대신 벽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며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고 웃음보다 눈빛이 먼저 깊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평온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전쟁이라는 이름의 폭풍에 휩쓸립니다. 총성이 밤을 찢었고 불길은 하늘을 가렸으며 사람들은 집보다 빠르게 떠났습니다. 어린 그는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피난길에 올랐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 위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고 눈앞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일도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나이에 너무 많은 이별을 배웠고 너무 이르게 삶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훗날 스크린 속에서 그가 만들어내던 모든 슬픔의 뿌리가 됩니다. 청년이 된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일을 전전했습니다. 배우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소품을 나르고 연극판 구석에서 조명을 옮기고 때로는 이름 없는 엑스트라로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 그는 돈보다도 단 한 줄의 대사를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 사람 한 번 더 써봅시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서울에서 영화는 다시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크린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대사는 적었고 이름도 없었으며 출연료보다 기다림이 더 길었던 시절.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대충 연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나는 이 인물로 살다 내려온다. 그는 그 신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61년 영화 오발탄. 그는 이 작품에서 가난과 절망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한 남자의 무게를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상영관은 고요한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최무룡이라는 이름은 한국 영화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그는 멜로드라마의 남자가 되었고 비극을 가장 잘 품는 배우가 되었으며 가난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진짜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이기 이전에 가난한 아이였고 전쟁을 건너온 생존자였다. 그 기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을 했고 그리고 서툰 남편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 한 여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배우였을지는 몰라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촬영은 늘 밤늦게 끝났고 촬영이 없는 날에도 그의 머릿속은 늘 다음 연기뿐이었습니다.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으나 정작 그는 집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기다렸고 그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표현보다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꿈을 지탱하기 위해 한 여자의 삶도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최민수. 그 아이는 아버지보다 더 울음이 컸고 아버지보다 더 감정이 먼저 쏟아지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도 어색했습니다. 사랑은 넘쳤지만 표현할 언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을 가져왔고 등록금을 냈으며 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배운 부성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최민수에게 아버지는 늘 멀리 있는 산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산. 세월은 흘렀고 아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아들도 배우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 아니냐. 그 말은 아들에게는 무거운 돌처럼 남았고 아버지에게는 표현하지 못한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까이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가장 냉정한 훈육이자 가장 묵직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방황했고 아버지는 지켜보았으며 둘 사이의 거리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상처를 쉽게 품고 외로움을 쉽게 숨기는 사람.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가 지나며 시대는 다른 얼굴을 원했습니다. 최무룡의 출연작은 점점 줄었고 그의 이름은 조금씩 추억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한때는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가장자리에 서게 된 최무룡. 그러나 그는 이 변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언제든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카메라 밖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무대가 나타납니다. 정치라는 또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뜻밖의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며 그는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1988년 그는 제13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연단에 선 그는 배우였을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의 연기는 수십 번 리허설이 가능했지만 정치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많은 삶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화예술인의 권익, 의료복지, 노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타협, 계산, 거래. 그 모든 것은 그의 성정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보다 표정이 먼저였고 전략보다 진심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조용히 세상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그는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숨이 찼습니다. 그 사이 아들 최민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서 아들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아들의 연기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작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한다. 그 말 속에는 수천 마디의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랑, 미안함, 부러움, 안타까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랑까지. 1999년 11월 11일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병실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배우처럼 연약한 모습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둘은 또 한 번 말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몰려왔고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조용히 떠나는 걸 존중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아들은 끝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한 남자의 아들이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시절 한국 영화계에는 이름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최무룡, 여자는 김지미.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연인이었고 카메라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격렬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무룡은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로 불리웁니다. 우수에 찬 눈빛,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디에도 기댄 적 없는 외로운 기계. 김지미는 말 그대로 시대가 낳은 스타였습니다. 요염함과 순수를 동시에 지닌 여배우. 한 시대의 남자들이 모두 사랑한 여자.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처럼 시작됐고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너무 뜨거워 서로를 태우지 않고는 꺼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그날의 따귀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 연인으로 알려질 만큼 깊어졌고 그만큼 감정의 골도 깊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촬영 도중 아주 사소한 대사 처리와 감정선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늘 자기가 옳다고만 해. 김지미의 목소리는 떨렸고 최무룡 역시 물러서지 않았죠. 연기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의 말은 차가웠고 그 한마디는 김지미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게 됩니다.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고 찰싹. 촬영용 카메라 셔터 소리도 아니고 영화 속 소품 소리도 아닌 사람의 뼈와 살이 맞부딪히는 생생한 소리. 김지미의 손이 최무룡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입니다. 현장은 얼어붙었고 스태프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무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천천히 돌려 김지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게 꺼진 슬픔 하나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따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죠. 며칠 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공식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최무룡에게 물었죠. 김지미와 정말 끝난 게 사실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했기에 헤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한국 대중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왜 헤어져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말한 사랑은 미련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다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더 붙잡고 있으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존경이 모욕으로 바뀌며 결국 인간으로서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그는 먼저 물러섭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은 멋이 아니라 비겁함도 아니었고 그건 사랑의 가장 아픈 형태의 용기였습니다. 따기보다 더 아팠던 침묵. 이별 이후 김지미는 한동안 인터뷰에서 최무룡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분노와 원망으로 그를 잊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미는 오히려 그와 찍은 필름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조용히 울곤 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해준 남자였고 가장 멀리 도망간 남자였다. 최무룡 역시 그 후로 사랑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는 늘 회피하듯 웃기만 했고 그의 인생에서 김지미는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아픈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남은 가장 아픈 러브스토리. 그날의 따귀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시대가 품었던 사랑의 방식, 그리고 그 시대 남자와 여자의 상처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손을 잡는 일보다 손을 놓는 일이 더 큰 용기를 요구하곤 합니다. 최무룡의 말, 사랑했기에 헤어진다는 문장은 그래서 지금도 회자됩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최무룡과 김지미, 그들은 끝내 함께 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버린 계절로 영원히 남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사랑을 영화 속 장면처럼 떠올립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이 견딜 수 없었던 한 시대의 사랑으로. 최무룡.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얼굴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가난한 가장으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묵묵히 책임을 짊어진 남자로. 그는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고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에서도 큰 성공을 이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도, 전쟁에서도, 부성과 책임에서도, 그리고 늙어가는 자신의 운명에서도 그는 늘 정면으로 삶을 받아냈습니다. 카메라는 꺼졌고 조명은 사라졌으며 관객의 박수도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한 편의 영화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으며 사랑보다 책임을 먼저 배운 남자. 최무룡. 그는 한 시대가 만들어낸 배우였고 한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였으며 한 사회가 잠시 빌려 쓴 공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그의 숨결을 기억합니다. 그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까지도 우리가 대신 전하며 이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외롭고 충분히 치열했고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연애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